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던 우리 도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저번에는 좀 아쉽게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저희가 알아봤던 거는 1번에 뭐 부정어 도치,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긍정 부정 동이다라고 해서 so, neither, no로 시작하는 도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 장소부사라든가 문도의 형용사나 ing, pp가 나오는 이런 보호의 도치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나머지 장소 부사나 보호가 나오는 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3번의 장소 부사에 관한 도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어떤 예가 좀 달라지냐면요. 자, 여기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적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의문문 도치 어순이 아니라 자, 그냥 진짜 동사 주어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죠? 그죠? do, does, did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를 쓰고 원형을 소조했어요. 자,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문문 어순을 따르진 않기 때문에 즉 일반 동사인 경우에도 자, do 또는 does, did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일반 동사더라도요, 일반 동사와 주어를 그냥 그 자체로 바꿔버리는 것이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로 딱 하나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소를 얘기하니까요. 자, on the hill이라는 전명구를 문두로 뺐다 치고요. 그러면은 언덕 위에라는 전명구 형성되죠. 자, 그런데 뒤에는 이제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 있을 건데요. 자, 이때 제가 stands라는 동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e man이란 주어를 놔보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뭡니까? on the hill이라는 거는 장소 부사고요. 그리고 동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stand와 정말 the man이라는 주어를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부정부사 도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정부사가 문두로 났다? 예, 그랬다면은 이 형태는 틀리게 되죠. 자, 왜? stand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stand에도 s, 수일치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does를 쓰고 does the man stand. 자, 이렇게 썼어야 맞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 장소부사가 문두로 나오는 도치에서는요, 예, 그렇게 do를 쓰는 경우가 오히려 틀리게 되고요. 자, 이 경우부터는 진짜 그냥 동사와 주어만을 바꿔버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도치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장소부사의 어떤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소부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장 많이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제 네오와 히어겠죠? 자, 우리 네오와 히어는요, 단독 부사입니다. 그래서 네오와 히어는 문두에 나오더라도 혼자 있을 거예요. 자, 대신 뒤에 나오는 어몽부터 해서 언더까지는요, 좀 따로 한번 묶어보세요. 자, 우리 어몽부터 우리 언더까지는 얘네들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하죠. 그러면 전치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데리고 문두로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이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겠죠. 자, 이제 이때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어라는 거는 결국 어떤 품사가 하는 거예요? 명사가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전명구에 속해 있는 전명구의 이 명사 전명구의 이 명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동사와 이렇게 수일치를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 전명구라는 건 이렇게 해서 전명구 덩어리로 묶이는 수식어휘로 여기서는 도치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할 때 어딜 보셔야 돼요? 이 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보셔야겠죠? 자, 즉 여기서 여러분 우리 수일치 할 때는 반드시 네, 여기 뒤에 있는 이 주어 네, 즉 이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소부사 도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점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일치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로 대부분 출제가 된 것이 일반적이고요. 자, 단, 여기서 주의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위에 있는 예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 문장에서 on the hill stands the man 이 문장에서요. 자, 저희가 아까 봤던 이 주어 또 man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어떤 주어였나요? 네, 일반 명사 주어였습니다. 자, 사실 우리 장소부사가 문두로 나오는 경우엔 일반 명사 주어일 때는 도치를 하는 반면 제가 만약에 있던 man을 갖다가 he라는 대명사로 대체를 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장소부사구가 문두로 나오더라도 도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예제 위에 써볼게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hill 똑같은 문두에 얘가 왔었어도 만약에 주어가 he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정치 상태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에 주의를 또 하나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2번의 설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대명사 주어는 도치하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니까 이 점은 또 유의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주의점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우리 문제에 가셔서 한번 우리 8번, 9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세 문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예, 여러분들 각자의 시간을 갖고 한번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는 가정하에 문제로 한번 가서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어때요, 여러분? 일단 네, 이렇게 우리 공통점으로 보였던 네, 이 어몽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밑에 가서 여러분 9번도요. 미리 우리 on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이렇게 우리 전치사부터 시작했고 특히나 어몽과 on이라고 하는 건 사이에, 위, 즉 장소랑 관련되어 있는 전치사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도치가 되진 않은 걸까라고 의심을 하며 문장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 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몽이니까요. 어몽 뒤에는 또 복수명사가 이끌어지다 보니까 자, 어몽부터 해서 이 또 problems까지 전명구 덩어리로 묶어준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대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시 나왔고 problem이라는 명사 뒤에 나온 대시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problem을 꾸미는 관계사일 가능성. 요렇게 넘겨줄게요. 자, 그리고 대실 뒤에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those 주어 involved pp입니다. 후치예요. those 꾸며요. 그래, involved in이라는 건 또 수거죠. 뭐뭐에 관여된. 그러면 international marriage니까 국제결혼이군요. 그럼 국제결혼에 관여된 이들이 encounter 직면하는 자, 그래서 다 나야겠네요. 그럼 encounter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목적 없죠. 그럼 목적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대시라고 하는 거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절은 앞에 있는 프로블럼을 꾸미는 관계하절이 맞았네요. 그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빈칸이 빵 뚫려있는 이 앞부분까지는요. 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의 진짜 주어는 있나 없나요? 예,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몽이라는 장소 전명구가 위치했기 때문에 뭐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진다? 그죠? 도치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빈칸 뒤를 봤더니 아예 다를까? 빈칸 뒤에 주어일 것 같은 명사가 하나 확인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프로블럼이 주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오브이하는 오브 뒤에 있는 명사 좀 많은데요. 자, 뭐 외로움이라든가 1번. 그 다음 miscommunication,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의사소통 안 되는 거 2번. and하고 expectations에 대한 difference니까 기대치에 대한 차이라는 3번. 그럼 이 오브에 걸려있는 명사가 몇 개? 1개, 2개, 3개. 나타나서 어쨌든 이것들은 전부 프로블럼을 꾸며주는 전명구였어요. 그러면 외로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또 기대치에 대한 차이들의 문제들이 동사한다. 그래서 이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것도 뭐냐면 우리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지금 주어가 problems예요. 어떤 주어입니까? 그죠? 복수 주어입니다. 그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 동사가 당연히 반영이 돼야겠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 C번으로 체크. 자, 우리 지금 여러분 B하고 D는요. 지금 there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미 이 문장에는 맨 앞에 어몽이라는 장소부사가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there라고 하는 장소부사를 다시 한번 중복하는 건 옳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PD는 그러한 이유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C번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아까 뭐 미리 우리 on이라고 체크를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on부터 전명구를 한번 닫아줘야겠죠? 자, 그럼 on the desk 묶였습니다. 아, 짧네요. 그러면은 책상 위에 그러고 나서 was예요. 자,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 전명구는 on the desk로 묶였고 이때 착각해서 안 되는 건 the desk는 주어이다, 전명구의 명사이다. 그죠? 주어가 아니라 전명구의 명사일 뿐입니다. 자, 즉 섣불리 the desk와 was를 수일치로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딜 본다? 동사 뒤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다? 그죠? several notebooks. and 세모하고 또 있네요. A book of poetry. A and B 주어입니다. 그럼 A and B 주어는 뭐 이런 볼 것도 없죠. A and B 주어는 뭐 예외가 아닌 이상 무슨 수일치로 갑니까? 그죠? 복수 수일치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 was라는 부분을 뭘로 고쳐주셔야 할까요? 그렇죠. 워로 정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고요. 그러면 A and B 주어는 A book of poetry 해서 끝이 났는데 뒤에 보니까 대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묶어주셔야겠죠. 자, 묶어주시고 그럼 대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앞에 있는 A book of poetry를 수식하는 관계화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는 대절의 대신 주격관계사였나 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had been left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러면 had been pp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썼다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을 거란 얘기니까 봤더니 in the library 그죠. 점용구만 있으므로 또 수동태는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여러 권의 책자들과, 그러니까 노트북들과 그 다음에 시집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들은 apparently 명백히도 도서관에 남겨져 있었던 그 책과 여러 권의 노트북들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수일치 문제로 묻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하인드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전명구로 묶여야 하는 거니까, 자, 그 명사가 어딘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우리 수일치에서 혼동하지 않겠죠. 자, 여기는 좀 상당히 긴 것 같네요. 그럼 비하인드인데 뒤에 보니까 seemingly effortless performance. 여기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는 한번 좀 적어 봅시다. 자, 어라는 거는 관사, 그 다음에 seemingly라는 건 부사, 그 다음에 effortless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 그 다음에 performance 명사. 그럼 여러분들 뭐 익숙합니다. 관부혁명 어순입니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죠. 부사라는 건 형용사 꾸몄죠. 형용사는 명사 꾸몄죠. 어라는 관사는 performance에 취해진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관부혁명이니까 전명구의 명사는 performance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performance를 꾸미려고 나온 것이 ove입니다. 수식할게요. 그리고 over 뒤에 형용, professional 형용사.
자, 형용사, 그 다음에 뮤직 명사, 그리고 and 접속사, 그리고 theater 명사예요. 그럼 이때 and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치를 하고 있나요? 네, 이때 and는 music과 theater를 병치하는 and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behind부터 전명구는 여러분 어디까지를 보는 것이 맞을까요? behind부터 그죠? theater까지를 전명구로 보는 것이 맞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명구였고 우리는 정작 뒤에 써져 있는 is라는 본동사에 대한 주어는 is 앞부분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어는 어디 있다? behind는 장소 전명구니까 도치가 되었을 거다. 그럼 is 뒤에는 years of hard work and training이 주어가 되겠네요. 좀 더 정확히는요. of 이하는 없는 셈 치고 years를 진짜 주어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결국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딸랑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years였어요. 그럼 years를 반영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is가 아니라 뭘로 고쳐줘야 한다? 그쵸? a로 정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자, 해석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해석 직역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behind니까 뒤에 아마 비동사가 결합됐기 때문에 뒤에 있습니다. 근데 뭐에 뒤에 있습니다? 시민이 보이기에는 노력을 들이지 않은 성과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과는 뭐의 성과? 전문적인 음악과 theater, 연극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과 연극에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노력을 들이지 않은 그 performance, 그런 공연이나 그런 성과 뒤에 뭐가 있습니다? 그쵸, years, 수해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해는 hard work and training, 그러니까 아주 고된 노력과 그 다음에 고된 트레이닝, 그죠? 고된 훈련의 수혜들이 놓여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공연을 볼 때는 그냥 뭐 저것쯤이야. 뭐 노력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네라고 싶지만 그냥 그 사람 너무 쉽게 하니까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훈련의 수시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실력이 한순간에 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수많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문장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8, 9, 10번까지 장소 부사에 관련된 도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3문제를 보셨는데 물론 이렇게 뭐 꼭 수일치로만 관련돼서 묻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또 비동사로 도치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일치에 관련되어서 문제를 많이 물으니까요. 혹시라도 문장을 볼 때 문두에 장소 부사나 장소 전명구가 확인이 됐다면 혹시 수일치가 어긋나진 않았는지 꼭 의심하시며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8, 9, 10번 마무리를 하고요. 자, 하시고 자, 이제 우리 11번 위에 있는 주격보 도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격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동사와 이제 주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격보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국 여러분 주격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뭘까요? 예, 형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여러분 혹시 형용사로 시작이 됐다면 도치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꼭 해보시도록 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뭐 happy로 시작이 된 거예요. happy가 주어일 리는 없잖아요. 그 뒤에 봤더니 is the man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happy is the man이니까 행복하다, 그 남성이 행복하다,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돼 있고 네, 형용사를 문두에 빼준 것이 바로 주격보어 도치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특히 좀 주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자, 왜냐면 우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ing 또는 pp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ing, pp도 분사기 때문에 분사는 결국 어떤 품사로 취급을 받죠? 그죠? 형용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분사가 문두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형용사 마찬가지로 주격보 도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단 여기서 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도치가 되기 전에 그러면은 ing가 문두로 나오기 전에 원래 문장은 어땠을까요? 그쵸? 주어하고 bing였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BING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시제입니까? 그죠? 진행 시제이자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거. 자, 태는 무슨 태? 그죠? 능동태였다는 얘기였어요. 자, 반대로 PP가 문두로 나오기 전이었다면 문장 원래 상태 어땠을까요? 그쵸? 주어가 있었고 비동사 PP였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빼봐. 우리 무슨 태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수동태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보어가 문두로 나가는 것 중 특히 분사가 문두에 나가는 경우에는 결국 이거 뭐에 관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태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 자,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냐면 이 ing 같은 경우는 결국은 능동이야. 즉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하고요. 자, PP는 결국 수동태야. 즉 여기서는 목적어가 남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타동사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2번 같은 경우, 즉 이렇게 분사도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나 다름이 없다? 그쵸, 여러분 태 문제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 버리시고요. 자,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대명사 주어는 도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꼭 풀고 풀어주시고 제 해설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밑줄형이 아니라 이제 선택형인데 요즘 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선택형이 선생님 더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초반에 많이 난이도를 높다라고 느꼈던 게 밑줄형이었겠죠? 근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빈칸형 같은 경우가 빈칸에 해당되는 그 A, B, C, D 보기 길이가 좀 짧으면은 사실 난이도가 좀 체감 난이도는 낮아지지만 이 보기 자체가 좀 길어지거나 뭔가 너무 복잡하고 좀 헷갈리게 내면 낼수록 어려운 게 사실 빈칸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만 겪는 고민은 아니니까요. 예, 계속 연습해 가시면서 실력을 높이셔야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1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일단 보기를 한번 쭉 4개를 스캔해 보니 눈에 띄는 보기는 우리 B와 C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B와 C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뭘로 시작을 했다는 공통점입니까? 예, so successful이라고 하는 부사와 형용사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빈칸은 지금 문장에 어디 뚫려 있어요? 맨 앞입니다. 그럼 맨 앞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은 주어거나 아니면은 문두로 뺀 뭔가 부호적인 성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앞서 얘기했던 부정어라거나 장소 전명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보기를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와 C에서는 우리 여기를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 단, 우리 이런 선택형 문제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중요한 게 보기끼리 공통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끼리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B와 C에 여러분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C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워즈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저는 제가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기를 보고 일단은 빈칸이 맨 앞인데 그리고 보기를 쓱 스캔했는데 BC가 눈에 띄는 거야. 왜? 일단은 so successfu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굳이 빈칸 앞에 두는 보기로 줬다? 그러면 왠지 도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난다. 그런 생각하에 BC를 먼저 한번 쭉 본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C는 was가 있었구나라는 걸 봤던 거고요. 그러고 나머지도 뭐 보긴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를 한번 가보는데 우리 D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왔다는 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because에 저는 세모를 한번 해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어와 동사라는 절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뭐 D가 들어가려면은 뭐 이런 상태야겠죠? D가 들어가려면 이제 뒤에 주절이 나야겠지? 그래서 이제 콤마를 찍고 이렇게 주어 동사에서 주절로 마무리되는 문장의 구성이면 맞을 수 있겠죠. 뭐 해석도 당연히 맞아야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우리 보긴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뭐 A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A는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이름일 거고, 그리고 이거를 빈칸 맨 앞에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 주요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콤마 있고 얘가 속 서세스풀이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 뭐 콤마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콤마 좀 거슬리는데 이런 구조는 예상이 갑니다. 왜냐면 여기 콤마 두고 뭐 블라블라 뭐 콤마 찍고 삽입 구조로 들어가고 그레이스가 주어가 되고 주어 동사에 삽입된 구조로 마무리가 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구조로 좀 파악을 했어, 전에. 근데 이제 왜 굳이 이제 그레이스 히어이라는 사람들이 콤마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삽입어구의 좀 가능성이 크거든요. A 보기 같은 경우 좀 그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문 봅시다. 자, 본문 보세요. 자, 본문 쭉 봤더니 at이 있고요. at에 대한 전명구니까 전치사니까 conveying ing 확인했고요. 그러면은 뭐 그녀에게 conveying 전달하는 거. 근데 이제 뭘 전달하는 거냐면 underlying 메시지니까 아주 강조되는 메시지들을. 오케이. 근데 뭐를 통해서 topical plot과 contemporary character를 통해서 또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동시대적 인물들을 통해 그녀가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conveying, 전달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진짜 결정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대시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좁사가 나왔어. 그럼 생각합니다. 좁사가 떴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겠다?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고 봤더니 by 1940는 묶을 거예요. 당연히. 전명구 날라가고 her book 나왔네요. 주어. had sold 동사 나와버렸어. 그럼 동사 나왔고 뒤에는 목적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접속사가 떠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가 추려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접속사가 한 개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의 절의 개수는 몇 개? 그지 절은 2개가 돼야지. 여러분들은 적어도 빈칸에다가 뭐가 포함된 걸 고르셔야 돼요. 동사가 포함된 보기를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어가셔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자, 문제 푸는 과정 이해하세요? 자, 그럼 문제 보기에서 제거할 거 잘 생각합니다. 자, 보기에서 일단 동사 없는 보기는 몇 번입니까? 동사 없는 보기. 그렇죠. 동사 없는 보기는 A와 B입니다. 그래서 우리 A, B는 소거를 할게요. 자, 그럼 우리 A, B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소거. 자, 이유 여러분 적을 수 있죠? A, B 묶어서 써주세요. 동사 없기 때문에 틀린. 동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D 여러분 잘 봐요. D. D는 접속사가 because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면 D를 넣어버리시면 because 하나, 우리가 문장에서 찾았던 대출, 문장의 접속사 개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동사 몇 개? 동사 3개. 근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동사가 그래봤자 D 보기에 포함된 was와 대절의 had sold 2개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D를 넣어버리면 우리는 동사 3개가 되는 문장의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고작 확인되는 건 문장의 동사는 2개뿐이기 때문에 우리 또 D도 넣을 수가 없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 D도 탈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몇 번으로 가셔야 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결국 우리 C번으로 가셔야겠네요. 자, 그럼 다시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사실 이제 소댓 구문이었고요. 소댓 구문 이해하시죠? 우리 소댓 구문이 워낙 부호문두로 나오는 도치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왜냐면 결국 소댓는 여러분 successfully 뭐예요? 형용사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써볼까요? 그러면 형용사 제보어, 그 다음에 was라는 거 동사, 그
그다음에 Grace라고 하는 것이 주어. 이렇게 해서 보어문도 도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대꾸문이 진짜 사실 우리 보어 도치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도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우리 11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숙지를 해보세요. 결국 여러분 소대꾸문 도치는요. 더 자세히 한번 써드리면 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시작이 so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형용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대시 나와요. 대절 같은 경우는 앞에 절에 영향이 없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대절 같은 경우는 도치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정치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해석할 때는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끊고 하시면 돼요. 너무해서 뭐뭐하다. 여기는 이제 아시죠?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은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도 우리 해석을 한번 이제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강조하는 메시지들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컨베잉, 전달하는 것에 so successful. 그녀가 너무나 성공을 해서 대절 이하의 결과 1940년대까지 그녀의 책을 헤르소 팔았는데 무려 300만 장의 그런 책들을 팔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그만큼 많은 책들을 팔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1번 마무리를 짓고 자,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하이드로 시작을 됐는데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ing 또는 pp로 시작되면 뭘 의심하라? 다시 한번 뭘 의심해라? ing 또는 pp다. 무슨 도치다? 그쵸, 분사 도치다. 생각을 이렇게 이용하세요. 그러면은 주어와 동사가 바뀌어 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분사도치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문제와 직결이 있는다. 태문제다. 태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겠다. ing면은 목적어 있냐. pp면은 목적어 없냐. 즉 목적어 유무 따진다. 그리고 그 도치되어 있는 주어와 태 관계를 생각한다. 자, 이 과정 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가겠죠. 의심의 시작. 하이딩부터 시작이 되니까 분사구나. 도치가 됐겠구나. 그러고 나서 끊었더니 lie라는 동사가 나오네요. 동사고. 그러면은 뒤에 주어가 있겠구나. 도치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러고 봤더니 the scatter ruins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scatters라고 하는 거는 흩뿌리다 라고 해서 흩뿌려진, 산산이 흩어진 해서 ruins라고 하는 잔해를 꾸며주는 과거분사 전치 수식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진짜 주로 보셔야 되는 건 관사, scattered 형용사, ruins 명사이기 때문에 ruins를 진짜 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흩뿌려진 잔해들이 라이 놓여 있어요. 라이 있어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눕다라기보단. 그럼 일단은 여러분 수열치는 괜찮죠? ruins s 있기 때문에 라이 복수 동사 잘 썼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이딩을 썼는데 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자타를 다하긴 하지만 하이드가 자동사일 때는 숨다인데요. 자, 숨다라고 하는 건 능동적 주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동물 또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쵸?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만약에 내가 책을 서랍 안에 숨겼어. 그러면은 책의 입장에서는 책은 뭐 발이 달려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책이라고 하는 건 나에서 숨겨지는 수동의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타동사로 쓸 때는 뭐예요? 어떤 사물 등을 숨기다겠지. 즉 사물의 입장에서는 숨습니까? 숨겨집니까? 숨겨집니다. 자, 즉 이 문장에서도 보세요. 흩뿌려진 잔해들이죠. 그러면 잔해들이 막 자기 스스로 막 발이 달려서 어디 숨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ruins라고 하는 거에 가지고 사물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사물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이거야. 아, 내가 hide를 자동사로 생각하면은 목적어가 안 남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주어와 태진강하라고 했죠. 그게 이 얘기였습니다. 루인스와 이 하이딩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흩뿌려진 자네들은 자기들이 숨겨져 있었겠어. 그쵸? 숨겨져 있었겠죠. 사람들에 의해서. 아,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루인스라고 하는 건 숨는다, 숨겨진다, 숨겨진다. 즉, 무슨 관계가 맞구나, 수동 관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라,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이딩을 갖다가 타동사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엄밀히 얘기를 하면 in the heart of modern Turkey 전명구만 있으니까 목적어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hiding이 아니라 자, 어떤 걸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까? 그쵸? hidden이라는 pp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문장도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원래 문장은 the scattered ruins부터 마지막 empire까지가 주어, lie 동사, 그 lie 뒤에 바로 나왔던 게 hidden in the heart of modern Turkey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그랬는데 hidden부터 Turkey를 문두로 빼고 도치를 해버린 문장이 되겠죠. 자, 나머지 거 한번 살펴보는데, 뭐, 나머지는, 뭐, D 이제 하나 남아있는데요. D 같은 경우는 뭐, longfor 같은, 여기는 이제 어가 있고 관사고 longfor 같은 형용사고 civilization, 복합분사로서 뒤에 있는 civilization,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명이라는 여기 콤마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사 콤마 명사로서 동격입니다. 동격. 이렇게 봐주세요. 자, 뭐 해석을 이제 마무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숨겨져 있어요. 현대 터키의 중심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흩뿌려진 잔해들이요. 근데 그 잔해들은 뭐의 잔해? 오랫동안 잊혀진 문명, 즉 히티트 임파이어, 히티트 이 제국이라는 이 오랫동안 잊혀진 문명화의 잔해들이 걔네들이 터키 중심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서 네, 이렇게 도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예, 물론 여러분 도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외에도 뭐 가정법 도치라든가 뭐 as 양보절 도치라든가 뭐 우리 비교 구문의 than 또는 as 뒤에 뭐 임의적 도치라든가 뭐 종류는 굉장히 더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가정법에서 이미 뭐 다뤘던 적이 있고요. 또 우리 as와 than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또 비교 파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굳이 여기 도치에서는 포함하진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치라고 얘기하는 총 4가지 부정어 도치, 긍정부정 동의문, 그 다음에 장소 부사, 그다음 마지막 분사 도치까지, 보호 도치까지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나 또 본인이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 여러분 질문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강좌는요, 대명사에 대한 이제 강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명사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자료 확인해 주시고 강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